흥농TV입니다. 오늘이 9월 27일입니다. 저는 전북 부안군 변산면에 있는 신택수 사장님 댁 마늘밭 농장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마늘, 양파 매년 심으면서도 농가들이 이제 기본을 지키는 농가와 기본을 지키지 않는 농가가 차이가 많기 때문에 우리 신택수 사장님을 모시고 마늘, 양파 기본을 지키는 농가의 이야기를 좀 해주시고, 또 이제 요새 재배 시기가 들어왔으니까 이제 양파밭, 마늘밭 관리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장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지금 제 뒤로 보이는 팥이 이 연작을 계속 했거든요. 마늘, 양파를. 네. 근데 금년도에도 마늘, 양파를 재배할 거예요. 여기다가. 하는데 제일로 중요한 것은 땅속 환경이에요. 땅속 환경. 뿌리가 잘 자랄 수 있는 땅속 환경을 어떻게 만들어 주냐에 따라서 내년에 수확할 때 수확량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하고 양파 같은 경우는 후기 관리, 그 다음에 정식어는 시기, 마늘은 이제 지금 벌써 검정 비닐은 남쪽에서 이제 북쪽에서는 심었고 남쪽은 좀 있어야 심고 그런단 말이죠. 이런 부분, 그 다음에 심고 나서 마늘, 양파의 추운 지역에서는 중부 이북 지방에서는 추우니까 부직부 덮는 그런 부분을 참고하셔가지고 재배하시면은 무난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 밭을 마늘 수확을 하고 양파하고 수확한 뒤에 6월 하순경에 수단그라스를 심어가지고 그 녹비작물을 여기서 한 4번 정도 노타리를 쳐가지고 어저께까지 비료, 퇴비, 석회, 땅살리기, 흥농에 나오는 4종 세트 중에 땅살리기까지 다 넣어가지고 지금 기반 조성을 해놨습니다. 이게 땅속 환경 중에 연작이라든지 병충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먼저 밭 관리를 했어야 되는데 지금이 와서는 이제 늦었단 말이죠. 그렇지만은 지금이라도 할 수 있는 부분은 병균이 많았다든지 연작을 했던 밭은 토양 살균제, 살충제를 좀 정해서 살포를 하시고, 그 다음에 퇴비를 지금 넣는데 퇴비 같은 경우는 보조 퇴비가 적다 보니까 검증되지 않는 미발효 퇴비가 많이 씁니다. 퇴비를 쓸 수밖에 없는 입장에서 그때는 퇴비가 미발효되면은 뿌리를 상할 수가 있고 또한 병균들이 많을 수가 있거든요. 충이라든지. 결국은 양파 시드름병 같은 경우는 충 때문에 시드름병이 생긴단 말이죠. 이런 경우를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은 미발효 퇴비를 발효시킬 수 있는 시간도 없고 땅 살리기 유기질 비료가 제일로 적합하지 않은가, 지금까지 해본 경험으로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두둑을 지금 저는 내일 모레 두둑을 만들거든요. 피복을 하는데 최대한 두둑 폭이 1m 이상 넘어지면은 숨을 쉴 수가 없어요, 뿌리가. 그 다음에 물은 줄 수 있는데 물을 못 뺍니다. 비가 이제 잦은 비라든지 폭우가 쏟아지면은 물 배수가 잘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두둑폭을 최대한 1m 범위 내에서 만드시는 것이고, 그 다음에 고랑 깊이는 25cm 이상 깊이. 이렇게 만들어 놓고 심는 것이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마늘, 양파의 이제 토양의 이제 기본 조건을 지금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이제 마늘, 양파가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재배 기술이 중요한 게 아니라 토양 환경이 더 중요하다. 그래서 이 토양 환경이 한 70~80%를 좌우했는데 우린 토양 환경 가꾸는데 이제 미흡하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요즘에 이제 구하기 쉬우니까 이제 미숙퇴비라든가 이런 걸 갖다 잔뜩 땅이 안 보이도록 갖다 놓게 되면은 그 미숙퇴비가 토양에 들어가서 발효가 되면서 유해 미생물이 자꾸 증식이 되고 토양 속은 이제 산소가 고갈되니까 이제 산도가 떨어지고. 그렇죠. 그러니까 식물내가 저기 토양 내 식물에 뿌리가 뿌리가 이제 망가지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미발효된 퇴비가 이제 부패 세균이 많기 때문에 이제 뿌리 기능이 떨어져 갖고 작물이 잘 안 되고, 또 토양에 양분이 있더라도 흡수 전달이 잘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 사장님 말씀하신 걸 또 정리해 보면은 이제 발효된 퇴비를 써야 된다. 그게 이제 가장 이제 우선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사장님은 이미 이제 밭을 다 이제 준비해 놓으셨는데, 저희 땅 살리기를 지금 200평에 몇 번 오셨나요? 저는 작년까지는 퇴비를 200평에 1톤을 넣거든요. 거기를 줄여가지고
땅 살리기를 200평에 5포를 넣었어요. 예. 70포 넣고 퇴비를. 예. 근데 금년도에는 퇴비 안 쓰고 예. 땅 살리기로만 20평에 한 포대씩을 넣었어요. 아, 그렇게 예. 했어요. 예. 그리고 이제 토양살충제는 이제 200평에 하나? 200평에 아니죠. 200평에 1.5포대. 아, 1.5포. 예, 예. 또 토양살균제. 살균제는 예. 이게 흑색성 균핵병하고 노균병균이 예. 한 가지 성분, 한 가지 병이 아니라 여러 가지가 들어있기 때문에 저는 니도미로고 카디스 잎제를 같이 썼습니다. 예. 예. 그것도 1.5배를 해갖고 1.5배를 넣었죠. 그래서 이제 지금 우리 농가 여러분들, 우리 신 사장님이 말씀하신 거와 마찬가지로 이제 땅 살리기 유기질은 이제 200평에 이제 20포, 아니 10포. 예. 그리고 이제 토양살충제, 살균제는 이제 1.5배씩 해서 지금 밭 애정지 관리를 이미 끝내놓고 끝냈습니다. 예. 이제 두둑 만들어서 이제 정식을 하게 되거든요. 예. 그럼 이제 정식하기 전에 이제 마늘 양파에 이제 소독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죠. 예. 그래서 소독 관계에 대해서 한번 또 예. 말씀해 주시고요. 우선 양파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양파 지금 육류 후기 관리가 하거든요. 예. 그러면은 정식 한 일주일 전에 살충제, 살균제, 잎제를 먼저 한번 뿌리셔야 됩니다. 1차 전염을 녹균병 같은 경우 1차 전염을 육묘장에서 올라오거든요. 예. 그래서 니도미로고 카디스 잎제하고 카스텔란다 사이메트 잎제를 일주일 전에 뿌리고 그 다음에 가서 유제를 똑같은 그 녹균병, 흑색소음 균핵병, 살충제 약을 한번 위에다 뿌려준단 말이죠. 예. 그리고 나서 관주를 한번 물 줄 때 엑스칼리버 뿌리 발근을 촉진하기 위해서 특히 올해 같은 경우 겨울에 춥다 하거든요. 네. 갑자기 추운 날씨가 된다 그러니까 뿌리를 계속 뿌리는 새로 생기고 또 죽고 새로 생기고 그러거든요. 네. 이제 뿌리를 계속 발근할 수 있는 엑스칼리버 골드 흥농에서 나오는 4종 세트 중에 이걸 한두 번 정도는 뿌려줘야 관주를 시켜줘야 주고 나와서 정식을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늘은 마늘 종구 소독을 저는 이렇게 했습니다. 그 종고 소독 약제, 그 약제 이름이 베노람. 네. 베노람 그다음에 엑스칼리버 골드. 네. 그다음에 그 흑색소금 균핵병 방지하는 옛날에 카스텔란 수화제가 있었는데 이게 단종됐어요. 예. 그래서 카디스 액제, 액상 수화제를 저는 그걸 넣습니다. 그리고 사령탑이라고 뿌리응애, 뿌리 고자리파리 뿌리응애를 방지할 수 있는 그 사령탑 살충제를 희석을 해가지고 1시간 정도 침종을 하고 끝내가지고 24시간 이내에 심으면은 효과가 좋습니다. 근데 24시간 넘어서 심으면은 발화가 좀 늦더라고요. 24시간 이내에 심으면은 그 다음 한 2, 3일이면은 발화가 되더라고요. 발근이 되더라고요. 요렇게 하고 그 다음에 가서 심은 뒤에 물을 줄 거 아니겠습니까? 물 준 뒤에 한 3일 정도 있다가 저는 그 스톰프 유제 풀 제초 잡으려고 위에다가 스톰프 유제를 뿌렸고 그 다음에 가서 이 밭은 연작을 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균이 많아요. 아무리 노력을 해도 균을 억제하는 거 피복하기 전에 한번 살균제를 뿌렸지만은 똑같은 농약을 위에다가 똑같은 양을 다시 비닐 위에다 또 뿌려줍니다. 그 이유는 비닐을 씌우기 전에는 노탈이 오면 어디가 들은지도 모르잖아요. 그렇죠. 근데 심은 상태에서 다시 비닐 위에다 뿌려주면 구목 속으로 들어간단 말이죠. 그래서 구목 속으로 들어가서 그 뿌리가 발근할 때 주변에 그 농약 성분이 있다 보면은 그 전염하는 그 속도를 늦출 수 있지 않는가 늦추더라고요. 해본 경험으로. 그래서 저는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밭이 심은 그런 병이 있는 밭은 1월 달에 또 한번 해줍니다. 이런 식으로 본밭 관리를 하고 그 다음에 마늘 양파를 심은 뒤에도 똑같은 입장인데 그리고 겨울 나기 전에 중부 이북 지방에서는 보온 덮개를 쉽게 말해서 부직포라든지 비닐을 씌우기 전에 반드시 그 살균제, 살충제, 특히 무름병약 요 약을 하면서 엑스칼리버하고 하나로 뜨고 오고 FA 100, 6 FA 100을 한 2번 내지 3번 정도를 하고 나서 피복을 하든지 위에 그 부직포를 덮든지 하시고 이 남쪽 지방에서는 부직포를 안 덮기 때문에 날씨만 따뜻하면은 그거 살포하시고 그 다음에 가물을 쓸 때는 물을 주실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하고 특히 논에다 재배하시는 분들은 물을 스프링클러 시설을 않고 그냥 물을 댑니다.
물을 댄 뒤에는 반드시 바로 빼야지 물을 대놓고 어디 다녀오셔 버리면 방죽돼 버려요. 그렇죠. 그러면 뿌리 쪽에 습이 많아가지고 상당히 뿌리가 안 좋은 쪽으로 뿌리가 발생하는 것이 억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유념하시면은 농사 겨울 나기 전에 농사는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우리 신 사장님께서 이제 마늘 양파 재배에 대해서 총정리를 잘 해주셨는데 네. 우리 사장님 봐서 지금 마늘 양파 재배한 지가 몇 년 됐죠? 이 밭에다가 한 2, 3년 됐죠. 네. 여기에. 12, 13년 동안 마늘 양파 계속 재배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도 연작장에 모르고 재배하셨잖아요. 연작 장애를 억제를 시켜주는 네. 그런 농사를 지었죠.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우리 신 사장님께서 지금 이제 말씀하신 것 마찬가지로 12년 동안 마늘 양파를 재배해도 이제 연작 장애가 그렇게 많지 않았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은 이제 잘 발효된 탭을 쓰신 거거든요. 네. 그래서 제 그 땅 살리기 유기질 비료는 이제 효모균이 접종된 비료로서 토양에 들어가면 이제 4개월 내지 6개월 동안 지속이 되고 우리가 낸 퇴비를 같이 혼용할 때 같이 쓰게 되면은 그 퇴비에도 그 균이 접종돼 갖고 예. 4개월 내지 6개월 가는데 특히 마늘하고 양파의 문제점은 지속적인 양분 공급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마늘이나 양파는 이제 한 8개월, 9개월 작물이기 때문에 이 지속적으로 양분이 공급되지 않으면 이제 안 된다. 그리고 토양에 미발효된 퇴비가 들어가면 이제 부패세균 때문에 병이 많아진다. 네. 그래서 이제 우리 땅 살리기를 같이 쓰게 되면은 그런 효과도 있고 특히 토양에서 질소 고정을 시켜주기 때문에 네. 이게 오랫동안 지속이 되고요. 또 지금 사장님께서 이제 말씀하신 이제 마늘 양파의 이제 엑스칼리버는 이제 종자 처리제인데 한 번 처리만 하면은 이게 이제 수학기 내내까지 가는 금권 미생물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그 엑스칼리버는 이제 물에 잘 풀리지 않기 때문에 지포 형태로 돼 있기 때문에 그 봉투 안에다가 네. 물을 넣고 흔들어서 마늘은 이제 100리터 내지 200리터 희석하여 갖고 이제 우리 사장님이 얘기했던 베로람, 사령탑, 카디스 액제 이렇게 네. 해서 1시간 내지 4시간까지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네. 해서 침종했다가 건져서 하루 저녁만 놔도 뿌리가 나올 정도로 이게 예. 밝은 물질이 좋으니까 그렇게 해주시면은 이 엑스칼리버를 처리한 마늘은 토양병으로부터 뿌리를 보호받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균핵병이라든가 이런 병으로부터 뿌리를 보호받고 밝은 발화촉진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하룻밤만 자도 이제 뿌리가 내릴 정도로 이렇게 밝은 역이 좋고요. 또 이제 아울러서 이제 FF하고 하나로 뜨고 이제 월동전에 이제 2번 내지 3번 주시라는 거는 금년에 이제 날씨가 나니아 현상 때문에 엄청 춥다 네, 그럽니다. 네, 네, 그래서 네. 월동전에 마늘 양파는 뿌리 확보를 얼마만큼 했느냐에 따라서 냉해라든가 땅들림 현상이라든가 이런 걸 덜 받으니까 꼭 농약 치실 때 그렇게 해주시면 FF액은 이제 동해 냉해 견딘심도 강하고요. 또 생장의 바란스를 맞춰주는 역할도 하고 있고요. 또 하나로 뜨고 이제 살균 효과를 높여주는 보조제, 특히 무름병이라든가 이런 녹인병이라든가 이런 데 효과가 좋으니까 그렇게 해서 방제를 해주시면은 월동전의 관리가 내년 농사에 좌우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또 신사장님 마무리 한번 네. 해주시죠. 특히 올해는 그 폭염기 때문에 네. 마늘은 그렇게 심하지 않는데 양파 모종들 실패를 많이 하셨어요. 예, 예. 그래서 9월 말 이전에 재파종 오신 분들이 많거든요. 예, 예. 이분들은 심는 날짜가 중요한데 심는 날짜를 어쩔 수 없이 늘릴 수밖에 없어요. 뒤로 미룰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은 추위가 오다 보면은 뿌리가 다시 12cm 이상 깊이 못 박아요. 네. 이걸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은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육묘 오신 두 번째 육묘를 오시는 분들은 엑스칼리버 골드를 한 서너 번 정도 관주를 해가지고 그 균이 그쪽에 접촉이 돼서 네. 뿌리 쪽에 접목이 되면은 이식을 한 뒤에도 계속 뿌리는 양파는 새로 나고 성장했다가 또 죽고 또 새로 나오고 그러거든요. 네. 이런 효과가 있는 자재니까, 기능성 자재니까 그걸 한번 활용을 해보시면은 후기에 실패해서 후기에 그 육묘 하시는 분들한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맞습니다. 요즘에 그 네. 마늘, 양파 모종 때문에 많이 고생하시는 네, 분들이 고생 많거든요. 많죠, 예. 그래서 지난번에 이제 배란간에 이제 폭우로 인해서 이제 과습에 의해서 많이 쓰러지는 분들도 있고 또 네. 과습을 인해서 못 자라고 그러는 이런 부분은 물 엑스칼리버 한 봉 갖고 10말에 한 봉, 네. 또 F100은 반병 타서 주기적으로 묘상에다 관리해 주시면은 입꽃병도 방지되고 뿌리 발근도 잘 되고 또 이때 침종대
관주해줬던 이 양파면은 수확기까지 효과를 나타나니까 29회 특히 뿌리 밝은 효과가 좋습니다. 또 오늘 네. 사장님 마늘 양파에 대해서 네. 전반적으로 쭉 말씀해 주셔갖고 우리 마늘 양파 재배하는 농가들한테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예, 혹시라도 더 궁금하시면은 예. 저한테 전화를 주세요. 그러면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예, 예. 말씀을 드리고 응용을 하셔서 예, 예. 참 어려운 그 양파 실패하신 분들, 예. 그 다음에 그 마늘도 일찍 파종하신 분들은 이미 골아버렸어요. 그렇죠. 안 나요. 예. 그러니까 저는 10월 한 10일 이전에 심으려고 하거든요. 그때쯤 되면 온도가 안정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실패하신 분들이 서둘다 보면 또 실패를 한단 그렇죠. 말이죠. 그래서 혹시 궁금하시면 저한테 전화 주시면은 제가 아는 데까지 설명을 드리랍니다. 우리 사장님 자막에다가 사장님 전화번호 띄워놔도 네. 괜찮습니까? 예, 괜찮습니다. 귀찮으실 텐데. 아, 괜찮아요. 우리 감사합니다. 농민들이 잘만 하시면 좋지요. 예, 예. 예. 오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예.